이제 좀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받아 적어. 정말 천인 공노할 일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게임. 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호한 말을 계속 주기적으로 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이 근본부터 지금 망가지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전의 개파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태예요. 무슨 대선 후보를 놓고 친청계냐 친석계냐 갈등하는 게 왜 나쁜가요? 정당은 어느 정도 개파가 나눠지고요.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늘 그랬죠. 늘 있어 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가 뭐가 틀리느냐?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근데 참 묘한 게 최근의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뭐 사이비 예언자, 문어보다도 못하다, 지식 돌팔이, 뭐 온갖 이제 비난과 욕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DJ 5년 내내 그렇게 흔들었으면 이제 그만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옥석이 다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진짜 알맹이고 누가 쭉정인지가 한 몇 개월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좀 가려지는 것 같고. 역설적으로 참 재밌는 게 이분에 대한 그런 비평이 유시민의 몸값을 오히려 높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유시민의 영향력을 또 인정하는 모순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야. 말하다가 보면. 유시민 전 장관께서 한 10명은 데리고 들어간 것 같아. 하지만 깝치는 정치인들 있잖아. 한 10명은 시궁창으로 보낸 것 같아. 낭떠러지로. 기성 매체 조중동, 한경호가 한 팀이 됐습니다. 얘들만 한 팀이냐? 민주당의 주류까지 한 팀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김어준, 유시민을 신랄하게 까고 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현상 보셨어요, 여러분? 물론 뭐 유튜브 애들하고 방송 나와서 정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평론가들 일부까지 하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30명 정도. 30명 정도. 싹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기성 매체가 한 팀이 돼서 누군가를 깐다? 그러면은 답은 좀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때 너 반대하지 않았냐, 자유투 부대 파견 너 반대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유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처음 안 데려갔으면 전투병이 전투 지역에 파병될 뻔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전투 지역으로 비전투병이 갈 수 있었던 거, 공병이 같은가 그때 아무튼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고 한미 FTA도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개정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광우병 소고기 집 촛불 집회 사태 거기에 후세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그들이 비판합니다. 저 바보들 우리 미국산 소고기 안심하고 먹잖아. 광우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나와서 사람들이 36개월령 미만으로 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하고 뼈 조각이 안 들어있는 고기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레이드 어떤 일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지고 레이드 팀의 비판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유시민 장관처럼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 다시 또 등판을 하셨구나. 지금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나서야 되는 때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다. 그런 분이 아직 우리 동시대 사람이라는 게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까지 굉장한 뭐랄까 정신적 지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지주라고까지 하기보다 위안을 주신 분이죠. 신경 안정제. 그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우선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이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악담인지 아니면 충고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해왔던 과거를 좀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위안을 줬었고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데까지 얼마나 역할을 해왔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그동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일부 존치 쪽이 맞다라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게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 1순위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들의 아쉬움은 이런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대통령이 좀 더 진솔하고 직접적으로 더욱더 좀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개혁 문제라든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라든가 문제적 인물의 인사 등용 문제라든가 이렇게
정책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이 그동안 의사 표출을 하긴 했으나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솔하게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 얘기한 거예요. 네. 유시민 작가의 아쉬운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저는 그게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방송의 요지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급브레이크라고 생각해요. 운전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안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한 번쯤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의 보관을 제3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대통령이 보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반대를 어떻게 소화해내는가가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만 가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나는 선이야. 선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낳을 거야. 이런 사고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유시민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그 우려를 표하는 거는 그걸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항상 진실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단지 공격이다, 뭐 음해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왜 저런 말이 나왔는지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된다고 믿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무시하시기보다는 한 번쯤 돌아보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유시민 까는 거 좋다 이거예요. 뭐 정청래 까는 거 좋고 뭐 조국 뭐 공격할 수 있죠. 깔 수 있죠. 그 까는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규정해서 까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게 공산당이나 하던 것이다. 그러니까 혁명에 찬성하지 않으면, 혁명에 동참하지 않으면, 혁명이 위대하다고 칭송하지 않으면, 회색 분자처럼 있으면 적으로 규정합니다. 공산당은. 이런 일이 왜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죠? 가장 좋은 예가 본인이 알죠. 최욱입니다. 최욱 매불쇼의 주요 패널들을 보세요. 한 달 전까지의 주요 패널들이 누구였죠? 강성필, 신인규, 김규현, 최진봉, 오윤혜, 거의 뉴 이재명 계열의 패널들 데리고 최욱이 방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강욱 나오고요. 어쩌다 한 번, 몇 달에 한 번 유시민 나오는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걸 못 참고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DJ 때 흔들었다고 하지만 그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DJ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퇴임 후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잔소리 덕분에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쩌면 강준만의 역할을 유시민이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강준만이 했던 말 유시민이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강준만이 했던 말을 유시민이 하고 있으니까 너는 뭐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비난이죠. 그냥. 논란의 인물이 어느덧 됐어요. 저는 그 자체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저는 피해가는 게 제 스스로에게 너무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이분이 논란의 인물로 취급받는 사실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받아 적어. 일배 문화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좋다. 이제 솔직해져야 됩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일배 문화가 민주당을 휩쓸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전당대회가 신바람이 나야 되잖아요. 신바람이 안 납니다. 솔직히 걱정되지 지금 다. 그리고 과정이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왜냐하면 참 이런 말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당의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이제 육선이시고. 나는 생각이 그래서 뭔가 좀 뭐라고 할까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이게 신바람이 안 나고 뭔가 이게 폭력적으로 자꾸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됐어요. 크게. 그냥 보통 잘못된 게 아니고 아주 크게 뭐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과거에 586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싸움의 방식을 이렇게 안 했다니까? 네, 일베 진짜. 문화처럼 이런 식의 저질적인 뭐 조롱과 멸시를 담아서 이렇게 공격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공격하는 세대들이 586이냐고. 아니 그 섞여 있겠지만 젊은 세대들 40대 30대들도 많잖아요. 패널들 흔히 이야기하는. 그다음 뉴 이재명 세력들이 30대 40대가 많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양태가 다른 거야. 이런 식의 민주당을 휩쓸려는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선을 긋고 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일베 문화가 민주당 내 어느 한 구석에서 설치긴 해도 그게 민주당의 주류적인 흐름으로 나타나질 않았는데 지금은 주류의 문화가 됐습니다. 문조털레유라고 멸칭을 하고 이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짜 이미지를 더 씌워서 공격하는 게 횡행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또 망가졌다는 징표가 하나가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건전한 정당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됐던 정치인들이 됐든 자신들의 1차원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지휘를 못하고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게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봤는데 심각한 게 그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가 자리를 줘야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점점 더 내가 뭔가 하기 위한 어떤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이 진영 내부에서 싸움이 막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수사권 전쟁입니다. 이 모든 진영 내 싸움이 수사권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정권 성취라는 거는 말이 좋아서 정권 성취시 사실상 일본의 검사 제도와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권 성취를 하려고 하느냐? 자기네 조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과 검찰 수사관들,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이거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권 성취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상. 전 세계에서? 사실상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좋게 볼 수가 없고 장윤기 사건 기사 수를 홈플러스 기사 수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장윤기 사건이 더 많습니다, 기사 수가. 그렇게 언론에서 깔아버리고 난 다음에 어느 게 맞냐라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그는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 보통 이제 의료계에서는 informed consent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경우의 사안에 대해서 무언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고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의 차이도 잘 몰라요. 이해 잘 못합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보안 수사권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프랑스인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못할 겁니다. 왜냐면요. 유럽 국가들 상당 부분이 수사권이 검사한테 남아있다 막 이런 주장 나와요. 걔네들이 말하는 검사의 수사권이 수사 요구권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거 이상 있는데 경찰에 전화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얘네들 그걸 따로 분리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없으니까.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들이 혼재되고 내용이 혼재되고 하니까 답변하는 사람들도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 장윤기 사건에 흘러가고 김건희가 터지면 김건희에 흘러가고 그리고 이게 보안수사권으로 되기 위해서는 장윤기 사건이 보안수사 요구권이었다면 해결이 안 됐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요, 우선은. 그게 없고. 이 심각한데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권력자의 눈치도 보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게 국민의힘과는 그래도 좀 달랐던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성공하고 전국 정당으로 가고 국민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질 않아요. 민주당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권력자의 의중만 중요시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공소취소 모임 같은 겁니다. 되게 뜬금없고 맥락 없고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데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권력자가 불편해하는 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줄게. 이런 것들이 그전까지는 조금씩 있었지만 전면화됐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국민의 눈치를 안 보게 되면 이 권력 투쟁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자꾸 패거리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패거리 정치를 한다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이번 당권에서 이겨서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내 가까운 사람들을 주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패거리 정치인 건데 이런 게 결국엔 국민들 눈치 안 보는 거고 이렇게 권력 투쟁에 뛰어든 사람들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들이 기득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들이
민주당이 586이 싫어요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586 그 나이가 많아서 싫다, 뭐 꼰대라 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득권 싸움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패거리 정치 한가운데 있는 세대가 그 세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고 아니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중요한 이 대목에서 지금 기존 청년들이 586에 가졌던 불만 이해돼. 그러나 지금의 행태가 586끼리 과거에 주도권 싸움 했을 때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많은 스피커를 내는 그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크게 내는 정치는 결국에는 영향력이 큰 정치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그분들로 대표되다 보니까 좀 싸잡아서 욕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보고 일배 방식으로 싸운다라는 것도 저는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민주진영 내에서 싸우는데 이런 좀 극우적 방법론으로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극우가 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좀 순혈주의 강조하고 좀 배타적 민족주의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전형적으로 이제 문조탈레유 이런 명칭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치인이니까 뉴스라도 나지. 대부분 사람들 뉴스도 안 납니다. 정말로 지금 뭐 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가 잘못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거 검찰이 기소했다 무죄 판결 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안 봐요. 그런 건 안 보고 무조건 검찰한테 뭔가를 줘야 된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까지 뭐 경찰이 여성이라든지 민생 범죄에 대해서 엄청 따뜻하고 이런 건 잘했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생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쿠팡이 생기면 여성을 그렇게 챙겨가지고 기마귀가 생깁니까? 청산갈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라든지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로 수사 검사가. 근데 정말 그런 거는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쏙 빼놔. 김건희 수사 무마는 쏙 빼놔. 거기 도이치모터스 틀림없이 주식 투자했다가 피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피해본 사람들 인터뷰 하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선택적으로 뉴스를 선별하고 선택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선택적인 답을 내리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검찰이 미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검찰이 미움을 받는데 미움을 받았던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이건 혐오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뭐 경찰이 하면 뭐가 어쩌냐 하는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경찰에 대한 혐오에 가까워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정,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 존재하지도 않는 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민주당이 다음번 총선에 이른다. 그러면 정당이 정당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2번 선출되고 국회가 2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 분리, 검수완박을 상징으로 내세우고 약속으로 내세우는데 이걸 못 지키면 그 민주당이 그때는 정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좀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필패로 귀결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필패로 귀결이 된다. 이 딱 워딩 자체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중도를 향한 정치라고 하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치라는 거는 서로가 주장하는 대의 명분이 있고 이 대의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정치가 저는 커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런 대의 명분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중도에 머물러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외판원처럼 영업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의 명분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203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30이 뭐 좋아요. 2030도 국민이고 당연히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될 국민이야. 근데 2030이 좋아하니까 잠깐만 있어봐. 지금까지 공정의 틀을 한번 꺾어볼까? 시험 잘 보는 애들이 돈 잘 버는 게 당연하지. 니들이 2030 당연히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정규직이 돼야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 얘네들이 뭐 일하고 월급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정규직 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독서실에 공부해서 시험 잘 보는 애들 니들이 이런 걸 받아들여주기 시작하면 정치가 사람들을 모아야 할 깃발이 흔들려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야. 아니 민주당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 다 해준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을 왜 사람들이 선택을 하죠? 어차피 나한테 다 맞춰주는데.
올드 민주당 팬들이 아유 그래 뭐 죄송합니다 특정인 얘기해서 뭐 이동영 작가가 됐든 누가 됐든 처음부터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좋아했고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이해하고 봤어요. 그냥 아니 당연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사람들도 바뀌는 거고 하는 건데 민주당의 근본을 흔드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거 망가지네 이걸 걱정하면서 지금 그걸 지적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 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걸 개파 갈등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개파 갈등이 아니고 진짜 특정인들이 당을 흔들었고 그 공작이나 시도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먹혔고 그래서 민주당의 많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당성, 역사, 가치, 지지층 이런 것들이 지금 통째로 흔들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정치권 인사들 중에 이 껍데기 제발 좀 갔으면 좋겠어. 알맹이만 남고.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